매일 옷이랑 올릴 수 있는 모자는 이유도 왜 똑같이 입으시는지 뭔가. 네. 사람들이 그런 쇼츠, 릴스들을 이렇게 착착 스크롤하면서 소비를 하실 텐데 하는 바람도 있어서 맞춰 입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영상을 올리시는 동기는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뒀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르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인스타그램에서 프로나운스 코리안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섭입니다. 인스타그램은 90만 명 정도, 틱톡은 80만 명, 그리고 유튜브는 16,000, 7,000명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개발자를 그만두시고 크리에이터가 되신 계기는 어떤 거예요? 어릴 때부터 뭐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계속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개발자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잘 만드는 게 거의 95% 이상, 잘 만들면은 잘 알려질 것이다 하고 비중을 좀 낮게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케터 비슷한 일을 잠깐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알리는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만들 때 출발점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데 내 안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서 한번 출발을 해보자.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보고 그 사람들을 모았더니 이런 목소리가 들리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제공해줘서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겠다. 가치를 전달해야겠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왜 하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주제를 생각하셨어요? 제 주변 친구들에 비해서는 외국인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었다 보니까 한국어에도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또 내가 그럼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 콘텐츠를 만드시면서 정보 수집도 계속 하셨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국어 교육 강의들은 뭐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고 뭐 어떤 것들을 가르치지 이런 거를 한번 쭉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인이지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건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외국인이 됐다 생각하고 한국어를 이제 다른 강의들을 들으면서 배워보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현재는 한국 혹은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어는 거의 모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 초보자로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모은다는 거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 거잖아요. 네. 제가 타겟으로 하는 대상이 한국이 아니라 그 외의 나라들이다 보니까 모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한국은 5천만인데 밖은 이제 몇십억이니까 그 범위가 넓은 한국 혹은 한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두고 그 중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아니라 강의로 유입을 시켜서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유섭님이랑 할 때 가장 쉽고 재밌다라고 느끼는 포인트는 뭐인 것 같으세요? 문법을 위주로 가르치는 강의들이 기존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어에 보면 조사 같은 것도 있고 뭐 시제 이런 문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배워야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스티븐 크라셴 교수라는 분께서 하신 그런 컴프레hensible 인풋 방법으로 책을 들고 책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사과를 들고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먹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런 걸 이제 컴프레hensible 인풋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어떻게 잘 외국인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을지 학습법까지를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이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뭐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채널 특성이나 뭐 그런 리액션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가 활발히 활동을 하고 아무래도 팔로워분들과 소통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뭐 릴스, 스토리, 뭐 댓글 그리고 스토리에 보면 이제 뭐 질문을 적을 수도 있고 투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조금 활발하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반가워요. 댓글이 있고 커뮤니티 탭이 있는데
좀 더 활발한 느낌은 아니랄까? 제가 인스타그램을 원래 잘 많이 사용했었고 더 잘 알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게 더 잘 활동을 하고 있고, 틱톡과 유튜브는 저도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 근데 틱톡도 80만 모으셨으면 되게 많이 모으신 것 같은데 왜 알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숫자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이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증명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실제로 투입하는 노력 자체도 적은 것 같고, 틱톡 그 숏폼 컨텐츠들을 많이 소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틱톡을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릴스랑 틱톡에서의 쇼폼을 같이 올렸을 때 반응의 차이는 또 뭐라고 느끼세요? 물론 동시에 반응이 좋은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틱톡에서 반응이 좋은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반응이 좀 별로네,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이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분명히 그런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심리적인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만들어 올렸을 때 아무래도 반응이 좋으면 저도 기분이 더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게 아무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인스타그램 하나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이 안 좋네 하고 실망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매체에 올리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상쇄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매일 옷이랑 올릴 수 있는 이유도 모자는 왜 똑같이 입으시는지 뭔가 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니었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긴장도 되고,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얼굴 자체를 가리는 건 아닌데 조금 가림으로써 마음이 좀 안정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쇼츠, 릴스들을 이렇게 착착 스크롤하면서 소비를 하실 텐데, 그 와중에 이 버킷햇을 쓰고 머리가 살짝 요 정도 내려오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런 걸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그런 걸 통일시키고 옷까지 똑같이 항상 맞춰 입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사람들 반응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지 못했던 효과도 있더라고요. 언어를 배우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시각적인 것도 좀 꽤나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입술 움직이는 모양. 저희가 더빙 영화 볼 때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입술 모양이 되게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입술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이런 효과도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영상을 올리시는 동기는 또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제 마음가짐 자체가 무조건 매일 올린다 라는 마음가짐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 한국어 교육 컨텐츠가 처음부터 매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매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뒀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3달은 일단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3달 동안은 최소 1개씩은 매일 올렸던 것 같고, 그러다가 운이 좋게도 그 약속했던 2-3달이 끝나기 전에 반응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교육 크리에이터로서 예비 교육 크리에이터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그걸로 이제 유입이 되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더 그 다음 스텝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그래서 컨텐츠의 이제 용도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을 이끌어내서 그분들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렇게 모집을 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스텝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의 종류를 나눠가면서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츠만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거를 배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용도에 맞게 구별해 가면서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제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도라는 게 유입이랑 참여 뭐 이런 차이라고 보면 될까요? 터널로 예시를 들자면 저 맨 윗단계에 어떤 사람들이 유입되는 곳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내 품 안으로 들어와서 뭐 어떤 강의가 있으신 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강의를 구매하도록 이렇게 전환이 되는 퍼널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요 윗단계 퍼널을 위한 컨텐츠, 요 강의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컨텐츠, 이런 용도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장 큰 유입과 강의 전환에 맞는 컨텐츠의 차이가 뭘까요? 우선은 유입 단계에서는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관심을 끌고, 물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전달해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수많은 릴스들 속에서 눈에 띄고 그 사람이 어떻게든 제 영상을 봐야겠죠. 초반 퍼널에선 그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께 뭐 어떤 기대하는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드리고, 조금 더 밑단계에서는 그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한번 미리 보기 식으로 전달해보는 컨텐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차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루의 개발자셨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았어도 부루를 선택하셨을까요? 네, 우선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루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 부루라는 프로그램에 애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부루라는 선택지를 이렇게 집어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로 뭐 캡컷 등등등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이제 써봤거든요. 이제 제가 애정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당장 매일매일 영상 편집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부루는 애착이 있는 거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는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것으로 가는 게 맞겠죠. 정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부루가 그렇게 가장 쉽다고 느끼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안녕이라고 하면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말하고, 안녕, 안녕, 안녕 이 네 가지 템포마다 다 자막 색깔을 다르게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영상 편집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 알맞게 끊어둬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요. 끊어둬야 그거에 맞는 자막을 각각 입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루를 사용하면 그 부분을 알맞게 끊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막이 중요한 거겠네요. 비단 자막뿐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 컷 편집이라는 걸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다가 잘못 말했어요. 잠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면은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려낼 때도 그 말이 들어가 있는 앞 뒤를 정확히 잘라야겠죠. 그럼 또 이제 들으면서 그 부분을 딱 자르고, 또 들으면서 그 말이 끝나는 부분을 자르고 해야 되는 것인데, 부루에서는 이제 음성 분석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미리 되어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부분을 없애야겠다, 그냥 딜리트 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영상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일단은 시작해야 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거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봐? 혹은 이거를 올렸는데 뭐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슬프면서도 다행스러운 말이지만 처음 올리면 아무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이렇게 올리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올리시고 나시면 이 영상을 올리면서 뭐 썸네일을 지정해야 될 거고, 제목을 넣어야 될 거고, 올라가면 유튜브 피드에 내 영상이 어떻게 뜨고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추후에 영상을 제작하시게 될 때 큰 도움이 되실 수 있고, 그 첫 스텝 하나가 정말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갤러리에 있는 영상 하나를 유튜브 채널에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나우스 코리안의 이유섭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